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이재욱입니다. 자, 또 이렇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좀 오늘 또 좋은 차를 타니까 제가 좀 이렇게 옷을 좀 간만에 이렇게 칼아있는 셔츠도 입고 좀 차려입고 나왔는데 덥네요. 자, 이런 따뜻한 봄날에 저희가 오늘 함께 시승해 볼 차는 바로 랜드로버의 플래그십 SUV 레인지로버 롱휠 베이스 모델입니다. 자, 레인지로버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차고 랜드로버라는 브랜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을 제공해 준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럭셔리 SUV라는 세그먼트를 사실 SUV라는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기도 전인 무려 50년 전에 처음으로 선을 보였던 회사가 바로 랜드로버고요. 그 모델이 바로 이 레인지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플래그십 SUV라고 하면은 최근에 또 굉장히 뜨고 있는 시장이죠. 뭐 벤틀리라든가 롤스로이스라든가 뭐 메르세데스 마이바흐라든가 많은 브랜드들이 이 플래그십 SUV에 진출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시장을 50년 전부터 개척해온 회사는 바로 이 랜드로버고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레인지로버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시승하는 차가 더욱더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차가 그러한 레인지로버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의 모델이자 가장 고급스러운 모델인 레인지로버 롱휠 베이스, 더군다나 오토바이오그래피 트림이기 때문입니다. 자서전이라는 뜻처럼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만으로 나의 인생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엄청난 자신감을 표현하는 이름인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살짝 거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또 그거 역시도 이 럭셔리 SUV의 개척자인 랜드로버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레인지로버가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이 정말 쟁쟁한 새로운 후발주자들과 싸울 수 있는지 한번 오늘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전체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야,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지금 한참을 걸어왔는데 이제서야 이제 끝에 도달할 정도로 실로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사실 최근에 정말 이 럭셔리 브랜드들의 어떤 대형 SUV들이 잇따라서 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레인지로버의 롱휠 베이스 하면은 동급 중에서는 경쟁 상대가 아니, 사실 동급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죠. 동급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독보적인 사이즈와 럭셔리함을 자랑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실제로 전장이 5.2m예요. 일반 레인지로버가 5m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레인지로버보다 무려 이제 200mm가 더 긴 겁니다. 근데 그 늘어난 200mm가 다른 부분이 아닌 온전하게 휠 베이스에만 적용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휠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일반 모델의 2920mm에서 200mm가 늘어난 3120mm를 자랑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 전폭이 1985mm예요. 거의 2m에 육박을 하는 폭을 가지고 있고, 또 전고도 마찬가지로 1840mm.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좀 차이가 나나요? 지금 사실 이제 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전고가 약간 이제 좀 들쭉날쭉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키가 180cm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로 180cm인데 제 키보다도 더 큰 전고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압도적으로 넓은 공간 활용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 사실 몇 년 전에 부분 변경이 이뤄진 모델입니다만은 전체적인 스타일링 면에서는 이전 모델, 그러니까 전기형 모델하고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이 레인지로버의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아이코닉하고 어떻게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디자인의 큐를 크게 뒤집어 엎는다기보다는 굉장히 기존의 스타일을 계승하면서 조금 더 현대적이고 조금 더 세련되게 디테일업을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풀 LED 타입의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어댑티브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만약에 하이빔을 켰을 때 맞은편에서 차가 올 때 그 부분만 이렇게 매트릭스 LED 형태로 부분만 비춰주고 꺼주고 할 수 있는 기능들도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하죠. 레인지로버 워낙 뭐 고급스러운 모델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기본이지 라고 하면서 네,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돼 있고요. 야, 이 휠 사이즈도 어마어마하죠. 네, 이게 이제 21인치 휠이 적용이 돼 있는데 오토바이오그래피에 적용이 되는 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7스포크, 7 트윈 스포크 타입의 디자인이 적용이 돼 있고요. 휠 사이즈는 무려 21인치, 타이어는 27545의 R21 사이즈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타이어 종류는 이제 피렐리사의 스콜피온 베르데라는 타이어가 적용이 돼 있는데 뭐 아무래도 럭셔리 모델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온로드 주행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SUV 전용의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5.2m의 전장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SUV는 동급의 세단보다는 아무래도 전장이 짧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플래그십 세단들이 보통 뭐 5.2m, 5.3m 그 정도의 전장을 가져가는데 이 모델은 지금 SUV임에도 불구하고 5.2m의 전장이다. 야,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지금 아마 영상으로 보셔도 제가 절대로 체구가 작은 편이 아닌데 훨씬 더 커서 야, 이게 실물로 보면은 정말 이 길이에 압도된다. 지금 보세요. 이게 뒷문 길이가 엄청나게 긴 거예요. 지금 앞문하고 비교를 해보셔도 앞문보다 뒷문이 훨씬 더 길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 긴 전장에 트렁크가 이 루프라인이 끝에까지 오는 이런 스타일을 가져가니까 당연히 어떤 실내 공간도 압도적으로 넓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SUV들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 플로팅 루프 스타일로 가져가는 거죠. 오늘 저희가 가져온 시승차는 산토리니 블랙이라는 검정색 컬러가 적용됐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비교가 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컬러의 모델들을 보시면은 이 가운데 있는 필러들이 다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고 이 루프하고 이 아래쪽만 이제 바디 컬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 필러도 검은색, B 필러도 검은색, 여기 C 필러 부분은 아예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이 D 필러, 이 라인까지 검은색으로 되면서 이 플로팅 루프 스타일이니까 조금 더 길어 보이고, 사실 요 A 필러의 이런 각진 형태라든가 일직선으로 쫙 뻗어서 이 루프하고 각을 세우는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요 뒤쪽에 이 D 필러 부분도 마찬가지로 살짝 비스듬히 내려오는 이런 스타일은 1세대 클래식 레인지로버부터 동일하게 현재까지 계승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어떤 레인지로버의 하나의 디자인 컨셉으로 자리를 잡아서 뭐 동생 모델들인 스포츠, 이보크, 벨라 이런 모델들도 모두 다 이런 플로팅 루프 스타일과 이런 엣지 있는 이런 형태들을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쪽의 디자인도 사실 페이스리프트 이전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 이 사각형 형태의 테일램프 두 개가 세로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요 라인,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 라인은 여기서 이 또 크롬이라고 해야 될까요? 메탈릭한 이런 가니쉬를 따라서 반대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레인지로버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자, 트렁크는 클램쉘 타입이 적용이 돼 있어서 이렇게 상단부 번호판까지만 딱 올라가고요. 이 하단부도 전동식으로 이 클램쉘을 오픈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클램쉘 테일게이트가 사실 구조가 복잡해지고 조금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는 적용한 모델들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게 써보면은 생각보다 편합니다. 일단 큰 짐, 무거운 짐 같은 거 올릴 때 이렇게 딱 여기다가 받쳐서 실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사실 조금 경치 좋은 데나 이런 뭐 해변가라든가 이런 데에 차를 딱 후진으로 대놓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이러고서 딱 이러고서 뭔가 커피 한 잔, 와인 한 잔, 와인은 이제 음주운전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기에 정말 좋아요. 굉장히 럭셔리한 어떤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이게 차고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막상 뭐 무거운 짐 싣기 편하다고 하는데 이미 너무 높아서 불편하지 않겠냐 라고 하시면은, 자,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렁크 안에서 버튼 하나로 지상고를 낮출 수가 있어요. 지금 최저까지 낮춘 상태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늘 수가 있고요. 다만 오늘 저희가 시승하는 차는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입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이제 이그제큐티브 시트가 적용이 되면서 트렁크 공간 자체는 사실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이야, 사실 뭐 보통은 앞좌석을 먼저 확인을 하기 마련인데, 그래도 이 롱휠 베이스 모델을 탔으니까 뒷좌석 먼저 한번 좀 봐야겠죠. 야, 이게 진짜 고급스럽다. 이게 또 S클래스랑은 좀 다른 맛이 있어요. 어떤 플래그십 세단들은 좀 이렇게 바닥에 착 가라앉으면서 앉는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정말
뭐에다가 비유를 해야 되지? 그냥 너무너무 편해요. 너무 높고 시야도 정말 탁 트여 있고 이건 또 다른 느낌이 있네요. 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토바이오그라피 모델에는 뒤쪽에 이렇게 양쪽에 디스플레이가 모두 장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단부에는 이제 시트를 조작하는 버튼들인데 사실은 이게 조작이 되게 어려워요. 앞좌석을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앞좌석 시트가 쭉 가네요. 하고 디스플레이까지 전동으로 앞으로 조금 더 밀어볼까요? 조금 더 밀고 그 다음에 이 버튼 눌러서 다시 뒷좌석 이제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야 좋네. 이렇게 딱 하고서 운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지금 보시면은 센터 암레스트가 있는데 요게 지금 4인승처럼 보이시겠지만은 놀랍게도 이제 5인승 모델입니다. 그래서 4인승은 SV 오토바이오그라피, 그러니까 최상위 모델에만 4인승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일반 오토바이오그라피에는 보시는 것처럼 5인승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뭐 사실 굳이 5명이 타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암레스트를 내려놓고 거의 이제 4인승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뭐 4인승 시트하고 별반 차이 없는 편의성을 가지고 있죠. 한번 요거 기능들을 보시면은 좀 답답하긴 한데 자, 이렇게 전동으로 암레스트가 늘어나고 이 안에는 이렇게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은 이게 좀 답답하긴 하다. 당장 음료수 사들고서 탔는데 컵홀더가 이렇게 한 세월이면은 이렇게 지금 암레스트도 마찬가지로 전동으로 올리고 내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버튼으로 암레스트를 이제 올렸다가 내렸다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 스위치로 센터, 그러니까 가운데 좌석에 헤드레스트도 제어를 하는 거죠. 이 헤드레스트가 열리는 게 아까 전에 그 컵홀더가 있었던 그 공간이 이제 여기에요. 최근에는 어떤 이 차가 정말 럭셔리 SUV, 뒷좌석을 위한 SUV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가지만은 사실 플래그십 세단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 레인지로버의 역사를 보시면은 이 차가 사실은 랜드로버가 이전에 시리즈 랜드로버, 나는 오프로더만 생산을 하던 시절에 영국의 귀족들을 보니까 이 귀족들이 주말에 이제 사냥을 가야 돼요. 사냥 가서 이제 좀 사냥을 가려면은 비포장길도 들어가야 되고, 좀 험한 길도 가야 되고, 또 막 이제 사냥한 사냥감을 실을 만한, 그리고 총 같은 걸 실을 만한 넉넉한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차들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걸 보고서 이 시리즈 랜드로버를 훨씬 더 고급스럽게 꾸며서 정말 이 귀족들이 탈 만한, 귀족들이 사냥 가고 주말에 피크닉 갈 때 탈 수 있는 그런 차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가지고 탄생을 한 게 사실 이 레인지로버란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차는, 물론 이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롱휠 베이스로 뒷좌석의 어떤 편안함이나 이런 거를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이 된 모델입니다만은, 이 레인지로버의 역사를 따져봤을 때는 이 차는 그래도 오너 드리븐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탔을 때 딱 보시면은 일단 아무래도 오토바이오그라피 차량이기 때문에 뭐 가죽이나 우드나 이런 게 너무너무 고급스럽죠. 이 가죽 질감이, 제가 뭐 독일 차도 좋아하고 미국 차도 좋아하고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이 가죽의 품질만큼은 영국하고 이태리 차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마세라티 타보신 분들 그 마세라티 야들야들한 가죽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영국 차들 제규어나 랜드로버에 보면은 이 가죽들이 질감도 너무 좋고, 이거 또 재밌는 게 이 차들은 한 10년 20년을 타도 가죽이 울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오래된 차를 타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보면은 뭐 랜드로버는 옛날에 사실 그렇게 고급스럽지가 않았는데 제규어 올드카들 갖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가죽이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품질 좋은 가죽들이 잘 마무리가 돼 있고요. 하단부 센터 터널에는 이제 변속 다이얼,
최근에 이 다이얼 타입이 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뭐 안전 문제도 있고 뭐 신뢰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다른 레인지로버 모델들은 이제 이게 다시 어떤 노브 타입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뭐 아직까지 레인지로버에는 다이얼이 적용이 돼 있고요. 그 밑에는 랜드로버 로고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 또 여기 이제 주행 모드하고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자세 제어 장치하고 전지형 프로그레시브 컨트롤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고 에어 서스펜션 조절하고 요 밑에 있는 요 다이얼을 딱 누르면은 요게 이제 터레인 리스폰스 다이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주행 모드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 콘솔을 열어보시면은 요게 이제 버튼이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왼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상단 굉장히 얕은 공간이 나오는데 솔직히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여기 뭐 들어가는 게 없어요. 뭐 핸드폰 정도? 핸드폰 하나 정도의 높이만 되고 조금 두꺼운 물건 같은 거는 넣기가 어렵고요. 여기 USB 2개, 시가잭 하나, 그리고 심카드 넣는 데가 있고 또 닫아서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열면은 여기 하단부에 콘솔 박스를 열 수가 있는데 여긴 또 재밌는 게 냉장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넣어두시면은 굉장히 시원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 이 인테리어를 보더라도 이 차가 그냥 SUV니까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고급스럽게 실내나 이런 것들이 꾸며져 있고, 야, 이 정도면은 굳이 이 차랑 뭐 S클래스나 다른 플래그십 세단을 따로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이것만 타도 충분히 만족할 것 같아요. 자, 레인지로버 롱휠베이스를 타고 도로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저도 그동안 랜드로버는 거의 다 타봤죠. 네, 이보크, 벨라, 또 뭐 있죠? 아,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안 타봤구나. 그리고 디스커버리 스포츠랑 디스커버리는 다 타보고 디펜더도 잠깐 이제 시승을 해봤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레인지로버를 시승하는 거는 또 굉장히 처음이네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게 사실 뭐 브랜드의 여러 모델들을 시승해 본다는 게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또 각 브랜드의 플래그십, 그러니까 최정상급 모델을 타보는 거는 그 회사의 어떤 정수를 좀 느껴본다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일단 이 도로에 올라와서의 첫인상은 글쎄요, 진짜 좀 구름 위를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게 딱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뭐 물론 S클래스라든가 뭐 7시리즈라든가 이런 플래그십 세단들을 타봐도 뭐 아마 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승차감이 정말 우아하고, 이런 고속도로를 쫙 달리어 나가면은 정말 이 하늘을 이렇게 크루징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이 레인지로버는 지상고도 훨씬 높고 또 이 댐퍼의 스트로크도 훨씬 여유가 있겠죠, 일반적인 세단 모델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승차감은 소프트합니다. 아쉽게도 오늘 이제 제가 혼자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뒷좌석의 맛을 좀 알지 못하는 게 아쉽긴 한데, 아마도 이 뒷좌석에서는 훨씬 더 좀 편안한 주행 감각이 될 것 같고요. 운전을 한 입장에서는 승차감은 굉장히 소프트하고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이 들면서, 동시에 또 재밌는 거는 이 엔진의 회전질감은 상당히 잘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엔진룸과 어떤 캐빈룸이 완벽하게 격리가 돼 있는, 그래서 엔진하고 운전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런 느낌은 받지 않고, 이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엔진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이 엔진이 돌아가는 느낌은 계속해서 운전자한테 전달이 되는 점, 그 점은 굉장히 재밌어요. 다만 이 차를 정말 극도의 편안함과 안락함, 쾌적함을 목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생각보다는 엔진 사운드나 이 진동이 거칠게 들어오는데? 라고 느끼실 만한 소지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라는 차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는 부분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가속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사실 굉장히 대형 SUV고 무게가 2.5톤이 넘는 상당한 거구에다가, 사실 이 레인지로버를 달리려고 타시는 분은 안 계시죠. 거의 안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또 이 플래그십의 주행 성능을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자,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로 바꾸고서 한번 가속력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야, 일단 재원상의 제로백은 5.5초 정도로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 됐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체구가 워낙 큰 모델이다 보니까 엔진이 이제 525마력을 발휘하는 5.0L 슈퍼차저 V8 엔진이 탑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5.5초 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약간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차를 달리려고 타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거고, 사실 이런 대형 SUV, 이런 플래그십 모델들에 있어서 어떤 출력이라는 거는 막 빠르게 달리기 위한 그런 용도 목적이라기보다는 여유 있게 달리기 위한 그런 거죠. 똑같이 시속 100km로 달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100마력짜리 차가 이 100마력을 쥐어짜서 이 100km로 달리는 거랑 이제 500마력이 넘는 파워를 가진 차가 그 힘을 요만큼만 쓰면서 시속 100km로 달리는 거랑은 이제 주행하는 질감, 운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플래그십 모델들은 막 뭐 고속으로 시속 200km 넘는 속도로 주행을 하고 그러기 위한 출력이라기보다는 정말 언제든지 내가 꺼냈을 수 있는 여유로운 출력을 가지고 여유롭게 주행을 하기 위한 그런 출력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자, 레인지로버의 드라이브 모드는 다른 차들하고는 약간 다르죠. 이 아래에 있는 다이얼, 요게 이제 터레인 리스폰스 기능인데, 랜드로버의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를 터레인 리스폰스라고 하죠. 이렇게 누르면은 오토가 꺼지면서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온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데, 기본은 컴포트로 세팅이 돼 있고, 요거를 오른쪽으로 돌려주면은 좀 다양한 어떤 비포장 환경, 뭐 진흙, 모래, 뭐 바위, 뭐 이런 상황에 대응을 하게 돼 있고, 왼쪽으로 돌려주면은 에코가 나오고요. 에코에서 하나 더 가면은 이제 다이내믹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이내믹 모드에 놓고, 아유, 실수로 눌러서 닫아버렸네요. 다시 다이내믹 모드에 놓고 변속 레버는 스포츠에 둔 상태에서 한번 좀 산길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장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은 이 서스펜션 느낌이 확 달라지죠. 서스펜션은 에어 서스펜션이 레인지로버의 기본으로 탑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하드하게 감쇄력이 바뀌고, 또 일반 모드에서는 상당히 롤링을 많이 허용하고 컴포트한 세팅이라고 한다면은 이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서스펜션이 단단해지면서 롤링이 굉장히 잘 억제가 됩니다. 야, 노면을 읽어서 올라오는 느낌이 확 달라졌습니다. 조금만 속도를 내볼까요? 오, 자,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운 시프트까지 이루어지고요. 와, 그래도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꽤 가격하게 차가 움직여줍니다. 아마 이 레인지로버가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거의 아무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코너를 파고 들면은 아무래도 DSC가 좀 개입을 하면서 차량이 언더스티어가 심하게 나거나 그러는 건 좀 많이 억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와, 근데 확실히 이 엔진의 가속력이 굉장히 폭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밀어나가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뭐 기본적으로 레인지로버란 차 자체는 뭐 이 차가 와인딩을 이렇게 공략하고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단 컴포트한 럭셔리 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이런 와인딩 주행에서의 주행 성능이 막 극도로 뛰어나다거나 뭐 이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할 때는 신나게 달려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성능은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차의 주행 질감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기본기는 평상시의 컴포트함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와, 평소에 그렇게 편하고 부드럽던 차가 와인딩에서 이렇게까지 달려준다고? 라고 이제 놀랄 만큼 정말 잘 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야, 정말 이 SUV 시장이 활활 타오르고 있죠. 뭐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뭐 신차 중에 절반 이상의 SUV가 팔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시장에서 정말 많은 럭셔리 브랜드들,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이 SUV 시장에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보면 독일 3사도 이미 진작에 대형 SUV부터 컴팩트 SUV까지 라인업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람보르기니도 SUV가 나오고 벤틀리도 SUV가 나오고, 심지어 이제 롤스로이스도 컬리넌과 같은 모델들을 내놓고 있고, 페라리도 이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늘어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거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이 랜드로버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만큼은 또 절대로 무시를 하지 못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럭셔리 SUV의 선구자다. 최초의 럭셔리 SUV. 사실 우리가 지금 벤츠라는 브랜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벤츠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벤츠가 정말 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원조와도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와 헤리티지에서 오는 그런 자부심들을 사실 소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랜드로버 역시 정말 이 럭셔리 SUV라는 세그먼트의 원조, 이자 그 모델이 아직까지도 그 전통을 이어서 계속 생산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럭셔리 SUV를 선택하는 소비자분들에게는 그게 정말 중요한 어떤 선택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던가 어떤 경쟁력이 없다든가 그런데 굳이 원조란 이유로 살 필요는 없겠죠. 음식이 맛이 없는데 원조집에 가서 굳이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정말 실내 이런 소재들의 이런 고급스러움이라든가 주행하는 질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승차감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럭셔리 SUV란 이런 것이다 라는 정말 기준을 제시해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이 현행 모델이 출시된 지가 올해로 이제 9년 차예요. 9년 차를 맞이하고 사실 이제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가치가 있는 모델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차의 가장 직접적인 경쟁 상대를 꼽는다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출시가 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의 GLS 600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재원을 따져보시면은 거의 이거는 레인지로버를 대구서 갖다 놓고서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적인 사이즈라든가 성능이라든가 굉장히 비슷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전장은 GLS가 10mm 길고요. 그 다음에 전폭은 조금 더 넓죠. 한 45mm 정도가 넓습니다. 그리고 전고는 똑같이 1840mm고, 그리고 휠 베이스는 이 친구가 3120mm, GLS 마이바흐가 3135mm예요. 그러니까 15m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이즈 면에서 봐도 이 차랑 GLS 마이바흐가 거의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성능 면에서 보더라도 4.0L 8기통 트윈터보 엔진이 탑재가 됐죠. 그래서 557마력을 발휘를 하고요. 최대 토크도 또 이 레인지로버보다는 약간 더 높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정말 이 뒷좌석을 상석으로 모실 수 있을 만한 이런 플래그십 SUV 시장에서는 가장 직접적으로 경쟁을 할 만한 상대는 GLS 마이바흐가 될 것이고, 반면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레인지로버가 약간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GLS는 갓 나온 신차고, 이 차는 이제 황혼기에 들어선 이제 말년인 모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근에 21년형이 출시가 되면서 가격이 대폭으로 인하가 됐어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은 20년형 차량이고요. 그래서 이 차는 당시에 출고가가 2억 4,42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년형을 구입하시면은 2억 2,437만 원, 그러니까 1990만 원, 2000만 원 정도가 가격이 인하가 됐죠. 반면에 마이바흐 GLS 600 같은 경우에는 2억 5660만 원이고요. 굉장히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5인승의 이 모델을 둘이서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는 거의 이제 가격이 한 3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급의 모델에서 가성비라는 단어를 논하는 거는 굉장히 우스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 21년형 이 오토바이오그라피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동급 세그먼트 중에서는 상당히 가성비가 좋아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랜드로버의 플래그십 SUV인 레인지로버 5.0 오토바이오그라피 롱휠베이스 모델을 함께 시승을 해봤습니다. 사실 랜드로버 하면은 아무래도 또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별명도 있고, 뭐 이제는 롤스로이스가 컬리넌이 나와버리니까 조금 이제 애매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직접 이렇게 운전을 하기에도 생각보다 이런 주행 질감이나 정말 매력적인 모델이고요. 또 어떤 뒷좌석에 어떤 VIP를 모시기에도 상당히 럭셔리하고 편안한 이 뒷좌석까지 가지고 있는 팔방미인과 같은 SUV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목적으로 구입을 하시더라도, 업무용이든 패밀리카든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시더라도 정말 만족하면서 타실 수 있는 그런 플래그십 SUV의 원조다운 완성도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번에도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과 함께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모터렌입니다. 다음번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